저는 숙명여대 법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혐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긴 한데요. 대체로 사회적으로 뭐 억압을 받거나 배제되거나 또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언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집단의 지위 자체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을 담긴 말을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그런 태도를 혐오, 그런 생각이나 태도를 혐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혐오로 고통받고 있는 집단은 특정되어 있기보다는 계속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현재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성소수자,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이주자, 난민, 뭐 이런 집단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 코로나라는 시국하고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이주자라든가 또는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로 계속 혐오의 어떤 그 요인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확진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 자체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혐오의 배경이 되는 거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내 지위와 처지와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어떤 사회 발전이나 또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에너지가 뭐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혐오로 가는 순간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고, 또 혐오를 당하는 집단에게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키고 또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혐오는 되게 오래된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등락이 있습니다. 많이 폭발할 때가 있고 좀 줄어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진짜 원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약한 사람들, 또 기존의 편견을 당하고 있는 집단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등락은 계속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뭐 코로나 같이 이렇게 사회적인 뭐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것들이 번졌을 때 더 혐오가 더 증폭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혐오가 가장 폭발하기 쉬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편견이나 이런 것은 늘 뭐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마음속에 담고 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야, 이거는 진짜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누르기도 하는데, 뭐 이제 사회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억제하는 기제가 잘 발동은 안 하고,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들. 이게 뭐 특히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가 선동을 할 경우에는 더 이제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최소한의 어떤 억제하는 기제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혐오가 더 폭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정치 지도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가 이런 선동에 가세했을 때 이제 폭발하는 경향들이 있죠. 혐오는 굉장히 오래된 현상인데, 우리가 뭐 이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공법으로 문제의 원인들과 맞선다면 사실은 혐오로 문제의식이 도망갈 그런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재 우리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이 문제를 희생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실 해결되지도 않지만 그런 경향들이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혐오를 많이 받는 집단은 뭐 성소수자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혐오의 정도도 가장 세고, 사실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뭐 성소수자 혐오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많이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주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 이거는 사실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이주자들이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내 경제적인 어떤 상황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앞으로는 이주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혐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일단은 혐오는 그 자체로 나쁘죠. 윤리적으로 나쁘고 도덕적으로 나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혐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나쁘다. 정말 인간적으로 나쁘다. 또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혐오를 하면 본인한테도 저는 결국에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혐오는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요. 사회의 통합을 더 저해하고 또 어떤 집단을 배제시킴으로써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결과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자기에 대한 자기한테도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더 통합된 사회, 더 안전한 사회, 또 갈등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인데 혐오라고 하는 건 그 반대로 가자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자기한테도 손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라는 건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도 나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이해관계하고도 저는 상충하는 거다라는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혐오에 동참하는 일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종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종교의 경우에는 이제 선과 악의 대립이 되게 분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절대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리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악에 또는 물리쳐야 되는 대상에 이 소수자 집단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어떤 혐오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떤 종교라는 그 입장에 맞는 것이냐? 이건 어느 종교나 저는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논리가 있는 보편 종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종교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또 보편 종교들은 늘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그다음에 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체로는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를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근절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절보다는 그 영향력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또 무리수도 나올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불가능한 과제인데 사실 그 영향력을 좀 줄인다라는 게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혐오를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냥 별 영향력 없이 사라지거나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뭐 저런 사람도 있네라는 정도만 된다면은 충분히 뭐 저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지금 상황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혐오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광범위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통제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얕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이 있는 입장에서 교회 역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얼마든지 사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현재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혐오에 동참하는 또 심지어는 부추기는 그런 경향들이 곳곳에서 이제 감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된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든 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쨌든 성찰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내에서 어렵게 이제 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잘 담겨
있어서 좀 차분하게 여태까지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지만 또 이렇게 단행본을 통해서 그 얘기들이 이렇게 잘 정리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 학생들이나 주위에도 저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혐오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혼동돼요, 이런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책 읽고 같이 얘기해보자, 이럴 수 있는 좋은 어떤 텍스트가 생긴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동영상이나 글들에 사실은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죠. 근데 가짜 뉴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혐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자,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연대로 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왜 교회랑 혐오가 안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책들이 나와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